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드디어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었죠. 자, 근데 온갖 신경이 현물 ETF에 가 있는 사이 빼먹은 이벤트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인데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 3.4%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국 경제의 위협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올해 초반부터 미국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다가 뉴욕 연준 총재가 금리 인하 요구는 너무 이르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달리고 있던 미국 증시에 제동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혼조세로 전환이 되었었는데 한때는 전부 다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었죠. 자, 과연 저번 달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연준에서 얼마나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드디어 시작이다. 현물 ETF 거래 첫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한때 49,000달러까지 쐈다가 지금은 46,610달러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TF 승인 후에도 현물 ETF 가지고 여전히 말이 많은데요. 뒤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한편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엊그제부터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가장 큰 수혜자는 이더리움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16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련된 코인들도 일제히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제는 이더리움 현물 ETF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2024년도 1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신나는 암호화폐 시장 소식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첫째 날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이 1등, 그리고 블랙락이 6위, 인베스코 갤럭시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래량 자체는 꽤 많죠. 5억 달러, 5억 달러, 4억 달러 등등 많은 자금들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다만 가격 상승률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TF뿐만 아니라 당연히 비트코인도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하는데, 1일 거래량이 520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무려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던 뉴스에 팔아라, 승인과 동시에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ETF 거래를 막는 양아치 집단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유의 메릴 린치가 플랫폼 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블랙락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세계 2위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가 또 양아치 짓거리를 하면서 플랫폼 내에서 모든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를 차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뱅가드의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댔다고 하는데, 네 인생의 내재 가치가 더 부족하다 이 자식아. 자, 뱅가드에서 ETF를 구매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거부 메시지가 뜬다라고 하네요. 망해라 뱅가드, 망해라 메릴 린치. 해당 소식과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뱅가드에 있었던 자산을 피델리티로 옮겼다라는 이야기들도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수요를 무시하는 것들, 쓴맛을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에서도 미국 현물 ETF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며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 ETF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할 사람들은 이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제는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를 잡았다. 자, 한국은행이 인정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힘을 입어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사기다 도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들 몇 명이 있었죠. 몇 명이라고 해야 될지 몇 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촉새라든지 박상기라든지 그런 추억의 인물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저번 불장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은 그 인간들 아니었으면은
그리고 한국 방송,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전부 다 사기로 몰지 않았었으면은 돈 많이 벌었을 사람들이 꽤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은 장려하고 범죄자들을 때려잡고 사기꾼들에게 엄벌을 가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동안에는 그 반대로 움직임이 이어져 왔었죠. 사기꾼들이나 범죄자들은 인권을 챙겨주고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대신에 혁신에 대해서는 엄중했었던 그런 모습들 앞으로는 꼭 바뀔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ETF 발행사 중에 한 곳인 갤럭시 디지털의 CEO 노부 구라치 형님 같은 경우는 야야 얘들아 비트코인 더 간다 더 가 빨리 탑승해라 우리 ETF 한번 사봐 라면서 광고를 하기도 했었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내 개인의 자산의 최소 25%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 중에 있다. ETF 승인으로다가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면서 비트코인 ETF 상품 그리고 비트코인을 광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진입하기 좋은 자리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48,000에서 5만 달러 강력한 저항선이 딱 버티고 있는 가운데 물론 그 저항을 꿰뚫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좀 눈치를 살살 보면서 수익 실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상승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살살살살 코인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현금화하는 그런 자리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더욱더 많은 기관 자금들의 유입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맞죠?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켓 벡터 인덱스의 디지털 자산 상품 분석가 같은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475억 달러인데 현물 ETF는 이보다 3배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문제는 그만큼의 자금이 흘러들어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가 될 수가 있겠죠. 빨리 자금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가격 상승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49,000달러까지 살짝 올랐었다가 47,000 아래까지 후퇴. 당연히 그만큼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인베이스로 8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개수로 보면은 17,291개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매도 및 수익 실현을 하게 됨으로써 가격이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다가 거래소들로 비트코인이 출입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장투자들은 아직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 즉 장투자들은 더욱더 높은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8,000에서 5만 달러 상당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만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설계 자문기업인 드비오그룹의 CEO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점쳤는데요. 특히나 현물 ETF 덕분에 비트코인은 제도적 검증, 자본 유입, 접근성 및 유동성 개선, 규제 명확성 확보, 글로벌 채택 증가 등 더욱더 많은 수용과 투자 유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다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다가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 이어서 홍콩 같은 경우도 질 수 없다. 10개 회사가 암호화폐 현물 ETF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들 중에 7개에서 8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연락을 취했으며 투자 상품 설계를 시작하기 위한 팀을 결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안에 홍콩 쪽에서도 현물 ETF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48,000달러를 리테스트 할 것이며 테스트를 했죠. 그리고 이번 사이클 대불장에서 비트코인이 30만에서 60만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정이 나오게 된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36,000에서 4만 달러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지금 가장 큰 유동성이 이 자리 48,200과
52,000달러 상당이 있는데 일단 오늘 첫 번째 유동성을 한번 건드렸다. 두 번째 유동성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52,000달러까지 한번 쏴서 옆구리를 찌를 수 있을 것인가?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오늘 있었던 펌핑 자체가 개미꼬시기였었던 것 같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48,000에서 5만 달러 사이 이 자리가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자리이기도 하고 강력한 저항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뚫고 안착하고 더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해당 저항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되면서 1년 넘게 제대로 된 조정 없이 달려온 비트코인 이번에야말로 조정을 좀 받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특히 반감기 전에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어서는 이더리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기대감이 만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마찬가지로 신청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SEC는 다가오는 5월부터 해당 ETF 신청사들의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자, 과연 올해 게리 겐세이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을 해줄 것인가?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절대 열지 않았었던 게리 겐세이 과연 올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을 해줄까? 참고로 5명의 의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해줄까 말까 투표를 했을 때 게리 겐슬러가 승인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표를 던졌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3명 중에 2명 민주당 쪽의 SEC 의원들 같은 경우는 현물 ETF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었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세이가 찬성의 표를 주지 않았었다라면 이번에 다시 한번 현물 ETF가 거절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다시 이더리움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분석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3,000달러부터 3,500달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이더리움이 3,500달러, 3,000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더리움에 힘을 내면은 알트코인들 또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석가 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ETF 하루 전날에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부터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이더리움으로 기세가 몰리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관련된 코인들이 펌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강력하게 롱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번 불장 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더리움이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 큰 조정이 왔었던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며 그 근처에서 비트가 와리가리 하는 사이 알트들이 춤을 추며 상승한 후 큰 조정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이 하나둘씩 발동을 걸고 있죠. 비트, 이더, 중간 알트 시총, 잡코인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순환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통상적인 사이클이죠. 사이클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당연히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한 모든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상승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